안녕하세요. 저는 40살의 귀농 4년차 교사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집은 경기도 안성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제가 이 듣도 보도 못한 깊은 곳까지 집을 사서 들어오게 된 이유는 순전히 병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6년 전부터 이유 모를 면역질환을 앓게 되었는데요. 아파트에 살면서 여러 치료법을 시도해보고 몸에 좋다는 것을 모두 먹어보았지만 별 소용이 없었고, 마지막 수단이 사는 곳을 시멘트에서 목조로 바꾸고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돈이 정말 없었지만 잠을 계속 못 자는 고통 속에서 집을 구하기 위해 여기저기를 알아보았죠. 그러다가 아는 분을 통해 건축사업 하시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마침 그때 정말 터가 좋은 곳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선한 미소로 우리를 반기시며 우리의 고충을 들어주셨고, 당장 6개월 후면 입주가 가능하다고 확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자란 금액에 맞춰 아주 낮은 가격에 땅도 분할해 주신다는 말씀에 너무 감사해서 몇 번이나 인사드리고 집으로 와서 이제 살았다고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떤 분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 건축사업 하시는 분이 실력은 없는데 거짓말까지 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그렇게 선하게 보이는데, 그리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셨는데 설마 싶었지만, 그래도 석연치 않아 알아보니 불안한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땅값은 싸게 주고 공사비가 나중에 배로 오르기도 하고요. 지은 집에 결로가 생겨서 후에 고생한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공사 요청을 취소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 안에 입주가 가능하다던 그 단지는 4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입주가 완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계약을 했었더라면 아마 지금도 건강과 빚 때문에 아파트에서 크게 고통받으면서 살고 있을 겁니다. 모두 건축에 대한 이해 없음과 제 조급함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죠. 그러한 위험을 운 좋게 피해 찾은 것이 지금 살고 있는 집입니다. 이 집에 들어올 때에도 집과 건축 과정에 대한 기본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단열, 기밀, 통풍, 습기 차단, 일조량, 박공, 처마 등등 지금은 햇살 가득 동영상을 통해 알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것도 생각지 못했었습니다. 그냥 집이 정말 예뻐서. 15년 된 집이고 몇 년 전에 단열을 위해 리모델링을 했다는데 왜 그랬을까,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의문은 전혀 가지지 않은 채 그냥 덜컥 계약해버렸습니다. 땅값으로 돈 벌려는 생각이 없었으니 집값 오르고 내리고는 상관이 없었고요. 그냥 그 예쁜 집에 들어가 살면 다 나을 것만 같았습니다. 작은 텃밭이 딸린 마당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2층에 올라가는 계단에서 아이들이 책 읽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 했죠. 아파트 전세금을 빼고 돈을 겨우겨우 빌려서 잔금을 치르고 바로 급하게 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 들어온 때가 가을 즈음이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밤에는 거실 높은 창으로 달이 보였고요. 비가 오면 빗방울이 지붕 때리는 소리는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처마에 달아놓은 풍경 소리가 풀벌레 소리와 어우러질 때 몸과 마음이 맑아져서 모든 병이 다 낫는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야,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구나. 한동안은 매일이 집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러나 급하게 시작한 시골살이는 금세 문제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겨울 둘째가 태어났는데 추워도 너무 추웠습니다. 창문을 새로 겹으로 달고 난방 텐트까지 쳤는데도 텐트 안 온도가 20도가 되지 않아서 산모에게도 아기에게도 너무 미안하다 못해 슬프기까지 했고요. 겨울이 가고 처음 맞는 여름엔 집안에 습기가 넘쳐나고 집 안에 진해까지 나타나 아내를 물어서 응급실에 가기도 했습니다. 장마가 오고 데크 안쪽에는 비가 새는데 막을 방법을 몰라 고생하면서 썩어가는 나무를 속절없이 보아야 했던 적도 있고, 화목난로를 피우고서 연기가 집 안으로 너무 들어와서 머리가 아팠던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집을 살 때 그렇게 기대했던 2층과 계단은 여름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1년에 4, 5개월 정도는 쓰지를 못합니다. 단열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얼마 전에는 문제가 됐던 지붕 안에 쥐가 들어왔는지 쿵쾅거려서 잠을 며칠 동안 잘 수 없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시골 깊은 곳에 아픈 몸이라 그 전에 만들어 놓은 인간관계는 모두 깨졌고, 마당의 풀들은 일손을 원하는데 제가 밖으로 나가 일을 할 수 없으니 정글이 되어갑니다. 저는 이렇게 전원주택, 시골살이를 하면서 제가 생존 바보임을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매일 먹는 채소들, 과일들을 언제 어떻게 심어야 하는지도 전혀 모르고요.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보수해야 하는지도 전혀 모르고, 전기는 아예 상상조차 못합니다. 도끼질 하나 제대로 못하는 참 생존 바보가 바로 저입니다. 생활하기 위해 의존에 의존을 반복하는 도시살이를 모두가 하니
너무나 자연스러워 저는 제가 생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춘 양 착각하고 있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시골 생활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몸이 아주 조금씩 나아지는 것도 있지만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저는 몸이 완전히 나아도 다시는 도시, 특히 아파트 생활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시골에 와서야 알았거든요. 저는 도시에서의 삶의 방식, 오직 한 가지 선택지만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을요. 창을 열면 밖이라는 곳에 차들과 사람들이 분주히 다니는 것을 당연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거실에는 TV와 소파가 놓여져 있어야 하고 화장실은 이러한 모양, 거실은 이런 높이여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을 만나면 어색하게 인사하고 기다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직장에서 돌아와 친구들을 만나러 자동차를 타고 모임 장소에 가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즐거운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른 선택지를 겪어보지 않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곳 전원주택으로 시골, 자연이라는 다른 선택지를 고를 수 있게 되니 제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도시에서의 삶의 방식은 제게 맞지 않는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을 때 차나 사람들이나 멍한 하늘이 있는 것보다 바람에 흔들리는 초록나무가 있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조용히 바람 소리를 들으며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마음이 차오릅니다. 또 저는 많은 사람이 있는 시끌벅적한 곳보다 조용한 곳에서 글 쓰고 그림 그릴 때 행복해합니다. 도시살이에서 몰랐던 나 자신에 관한 것을 이곳, 전원이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가지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전 여전히 생존바보라 시골살이에 대한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골에서 자연이 주는 단순하고 고요한 삶을 내가 좋아한다는 것을 아는, 여러 선택지 중에서 답을 찾을 줄 아는 그나마 조금은 덜 바보입니다. 더 단순하지만 건강하게 살아가는 바보가 되기 위해 이곳 시골에서 앞으로도 노력할 겁니다. 이곳에 오고 나서 저의 삶의 방향은 조금 더 분명해졌습니다. 가까이 있는 시골길을 걸으며 건강을 회복하고 자연을 바라보며 글 쓰고 그림을 그리고 시, 수업, 동영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햇살 가득 전원주택처럼 심플하지만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동영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 캠핑밴 하나를 사서 저를 도와주시는 참 감사한 어머니, 힘을 주는 아이들 아내와 더 많은 삶의 선택지 여기저기를 둘러보며 누릴 겁니다. 멀리 노후에는 그리 크지 않을지라도 단열 잘 되고 열혈수 순환장치가 있는 집에서 참 진해 안 나오는 그런 집을 짓고 장작하며 살려고요. 도시가 주는 거의 비슷한 삶의 방식만 선택지로 가지고 살아오셨다면 전원주택 시골살이 조금 다른 선택지를 만나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찾아보시길 조심스럽게 권유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